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HLB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큰 특별한 일은 없었죠. 네, 이제 급등 나오고 조정받고 이제 필요한 건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후로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11만 원과 뭐 12만 여기 얼마죠? 이거는 이날 최저 9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최저 고점이 이때 이후로 11만 7천 원이네요. 네. 이제는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합병이라는 삼각합병이라는 이슈를 이용해서 2만 원짜리를 21만 원까지 올리고 또 리버세라립이라는 약과 합병과 수많은 호재로 주가가 21만 원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제 네 달째로 접어들고 있네요. 올해 이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관망세인 것 같습니다. 뭐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확정적으로 뭔가 나온 건 없는 상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나올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뭐 회사 약이나라든지 뭐 회사 일정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LB는 이제 강성주주 분들이 워낙 많고 회사 정보에 대해서 공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가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냐, 심리적인 측면을 보면 제일 좋겠죠. 예, 주식의 차트를 제가 이 종목의 차트를 보고 뭐 21만 넘어갈 때 뭐 팔아야 된다, 이거는 뭐 헤드앤숄더다, 뭐 지금은 좀 위험하다, 지금은 몰빵하지 마라, 신용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 얘기했던 거는 주식 투자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분석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저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여기서 뭐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이니 뭐 이동 평균선이니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과거 경험을 토대로, 과거 자료를 토대로, 차트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지표를 이용해서 어제의 가격을 토대로 뭔가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예측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예,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가 예측될 수 있죠.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조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어떤 성향에 다 묻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률적으로 얘기하겠죠. 예. 뭐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붕당 정치가 심했던 것들, 단합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게 단합이 잘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부터 이제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성향상, 정치인들의 성향상, 아무래도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정치인들이 반만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영국 같은 국가는 정치인들이 뭐 국가의 왕이라든지 뭐 노블리스 오빌리제, 정치적으로 고위층들이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성이죠. 예,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이 전쟁에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왕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병사들이. 오히려 나약한 왕은 병사들이 죽여버리는 그 정도로 냉정한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무렇지도 쓸모없어도 왕을 섬겨왔던 순종적인 국민이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비록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성상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은데요. 어쨌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흐름을 보았을 때 앞으로의 예측을 한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국면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HLB의 흐름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선상이 이런 직전 저점이 붕괴되면 지금까지 HLB를 바라봤던 수많은 투자자라든지 HLB에 대해서 가장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장 밀접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그렇죠? 이런 구간이 오면 9만원이 깨지면 이 아이를 매수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지지하는 이 강력한 이 세력이 이 선상에서 지지를 하지 않고 뭔가를 던져버린다거나 투매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같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 뭔가 작전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다시 잡는다든지 뭔가 전략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위쪽보다는 위쪽도 마찬가지겠죠. 위쪽도 이 지금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1을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돌파한다면 또 뭔가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고 하락 붕괴된다면 또 나쁜 국면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선상에서 계속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회사가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네. 모르면서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그걸 몰라도 주식에 대해서 저는 HLB를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는 몰랐지만 여기서 심리적인 부분 주식 경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주식에 대해서 모르지만 네. 뭐 최근에 뭐 어떤 주식이든 뭐 그런 인간이 결국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흐름이라든지 매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큽니다.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투자 조언가들이 있겠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참고하셔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신데 도움이 되시라 라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저는 HLB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강점이 있으니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또 HLB에 대해서 정밀하게 회사의 약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 뭐 유튜버가 있다면 그 약에 대해서 분석하는 정보를 얻으시고 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뭐 어떤 저떤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 내용을 토대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심리적 지지선인 이 라인이 붕괴되지 않는 선상에서 계속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 이게 붕괴되면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셀트리 언더 과거에 9만원 선상이 붕괴되고 나서 네, 어떻게 됐죠? 네.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HLB도 뭐 마찬가지고 셀트리 언더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지선이 붕괴되면 투매가 나왔다가 다시 반대에 나오는 거죠. 투매가 나왔다가 반대에 나오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예, 이런 지지 라인이 붕괴되고 투매가 나오고 다시 반대 그쵸? 이런 구간에서 지지 라인이 붕괴되면 투매가 나오고 반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맞죠? 결국 시간적으로 좀 걸릴 수 있겠고 투매가 나오더라도 장기 투자자분들은 같이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투매가 나오면 뭐 일시적으로 같이 세력들과 함께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테크니컬한 그런 매매를 한다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지금은 계속 관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좀 짧고 굵게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같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HLB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